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중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긴급 협의를 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통신사가 신용카드 사업을 빚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에 미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올랐던 다우지수를 뒤로하고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한 수출주들의 약세로 오늘 3거래일째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전 중에는 내내 상승세였는데 결국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어땠는지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도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58포인트 하락한 1954.2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5년 만에 1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하며 지수 상승에 장애물이 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날 각각 159억 원, 579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741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0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등이 상승했지만 운수창고, 운송장비, 은행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삼성생명 등이 하락한 반면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KTNG가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업종이 1, 4분기 실적 개선 평가에 강세를 보였고 골프존이 지난해 4, 4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로 2.95% 올랐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집권단위 회생 계획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웅진홀딩스, 웅진케미칼, 웅진에너지 등 웅진그룹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TX페노션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10.83% 하락했고 동양건설도 KB카드의 장내 매도 등 수급 부담으로 가격 제한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반등한 영향을 받았겠죠.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네, 연초 이후 매도 공세를 강화했던 외국인이 오늘 모처럼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원화 강세로 하락했던 정보기술주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대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84억 원 사들이며 지난달 23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오늘을 포함 단 4거래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모처럼 국내 증시에 발을 들인 셈인데요. 이날 외국인이 기원한 것은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환율 리스크가 수그러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들이었습니다. 조병현 동양증권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고 엔화 약세도 진정되면서 전기, 전자 종목과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며 실적에 비해 낙폭이 과했던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적극 사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려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뱅가드의 한국물 비중 축소 여파가 예상보다 국내 증시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0일 뱅가드 이머징 ETF가 벤치마크를 변경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무려 2.4% 하락했습니다. 특히 뱅가드가 집중적으로 비중을 축소한 종목이 삼성전자, 기아차, LG디스플레이 등 수출주였는데요.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뱅가드 역시 주로 국내 금융주보다는 수출주 위주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며 환율이 1,100원대로 복귀해 리스크가 완전히 잦아들어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려면 환율의 안정세가 우선적이겠군요.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중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긴급 협의를 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습니다.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려 핵실험 강행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기간도 인정됩니다. 기존까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 원 추가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한 것입니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인터넷 등을 취급하는 유선 통신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고객들에게 긴급 공지했습니다. 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 등록이 통신사의 접수 대행 업무 중단 요청 때문에 당분간 중단됐다면서 통신사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조만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신가입자는 통신사 외에 카드사의 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통신사를 거쳐야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 3,660명에 달해 전체 대출자의 29.3%에 이릅니다. 프리 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습니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프리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연속 1에서 3개월 연체해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 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용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7조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438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952만 명의 46%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67조 3천억 원으로 2011년 말 49조 9천억 원보다 17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152만 곳의 13.4%인 20만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49조 7천억 원으로 7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확정기여형 17.8%, 개인 퇴직연금 개인형 7.5%,
IRP 기업형 1%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자산을 높게 기록하거나 대손 충당금을 줄여잡아 손익을 부풀리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법인 98곳 중 기업 129곳에 대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10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당기 손익과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제표의 유가증권이나 매출액,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주석 미기재 28건, 자산 부채 과대 계상 6건, 외부 감사 방해 등 회계 기준 외의 관련 법규 위반 사항 4건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산업 뉴스가 이어집니다. 완성차 업계가 2월 달에도 할인 혜택을 늘리며 판촉 활동을 강화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판매 조건 대부분을 이달에도 유지하고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i30와 i40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과 같이 30만 원에서 150만 원 깎아주고 기아차도 모닝과 레이, K5 등에 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아차는 스포티지 R과 소렌토 R에 대해서도 20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한국GM은 아베오와 알페온, 올란도, 캡티바를 최대 350만 원 할인해주고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할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르노 삼성은 전 차종 구매 고객에 대해서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연장 보증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두산건설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5천억 원대의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두산건설 최대 주주로 지분 72.74%를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박용곤 두산건설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인 총수 일가가 참여합니다. 두산건설은 이번 주주 배정 증자와 함께 2,200억 원 규모의 논현동 사옥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두산건설이 올해 최소 1조 원 정도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남 영광군에 건설되는 20메가와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단지에 올 3분기까지 2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기 1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건조와 해양 구조물 건설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력 시장에서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영화배우 하정우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을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1년간 아우디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이 기간 하정우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아우디 S8을 전용차로 사용하고 최시원은 고성능 스포츠카 아우디 알레이 스파이더를 이용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최근 봄바람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04년 12월 도입된 사모투자 전문회사 시장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회사 수가 지난 5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사모투자회사는 총 226개사로 2012년 말 181개사보다 45개사가량 늘었습니다. 2007년 단 44개에 불과했던 사모투자회사는 2008년 76개에 이어 2009년 110개사로 늘고 2010년과 2011년 148개사, 181개사로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곳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운영회사의 운영 능력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해 설립한 사모투자회사인 블라인드 사모투자회사인데요. 전체의 51.7%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곳은 프로젝트 사모투자회사로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투자를 모집해 설립한 사모투자회사는 2010년 신규 설립된 곳이 18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9개사까지 세워졌습니다.
예, 사모투자 회사 수가 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모투자회사 수가 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사모투자에 유입된 자금만 9조 7천억 원에 달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등이 쏟은 투자 약정 금액도 2007년 5조 원에서 지난해 말 40조 원으로 이 기간 8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투자액이 늘면서 PF의 투자처도 보다 다양해지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사모투자회사가 투자한 곳은 건설과 소매, 제약, 운송, 금융 등 총 120회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처럼 PF에 몰리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대형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가 글로벌 경기 불황비에 따른 투자 수익률 저하에 대처하고자 주식과 채권 등 기존 투자처에서 자금을 대체 투자 수단인 PF 쪽으로 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이 PF에 출자한 자금은 4조 6천억 가량으로 전체의 47%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캐나다나 중국, 일본 등 해외 기관 투자자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PF 유입 자금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예, 말 그대로 전성시대군요. 앞으로 성장에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사모투자펀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여전히 넘어야 사안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부분은 기존 투자 관행의 개선으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우량 운용회사에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올바른 투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F 운용기관 발행하는 고정보수인 관리보수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12%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7년만 해도 약정 금액이나 투자 금액이 1.73%에 이르렀던 관리 보수율은 2008년 1.51%로 줄고 2009년 1.63%, 2010년 1.31%, 2011년 1.24%까지 감소하며 현재는 1% 붕괴하면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